네, 반갑습니다. 대이염 양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FNF의 잠정 실적과 그리고 전반적인 이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실적이요,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향후 하반기까지 나쁘다고도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들이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 어떠한 이 전망과 그리고 FNF에 대한 이 인식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F의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자, 2분기 연결 실적 잠정치는요, 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감소한 3,914억 정도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기순이익은 7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4.7, 약 15% 정도 감소한 모습. 영업이익은요, 이제 991억 원 정도로 나왔고,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6%를 하락하는 감소한 움직임으로 네, 지금 현재 전망치가 나온 바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요, 모두 시장 전망치, 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FNF는요, 국내 이 면세와 내수 부분에서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수 경기가 이 소비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서 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세점과 그리고 내수에서의 움직임 계속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하반기까지 가져갈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본토를 한국을 찾아주시는 관광객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브랜드이지만 전체적으로 새로운 경쟁 브랜드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 국내와 그리고 아직 면세에서는 화장품 소비로도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브랜드별 그리고 내수 부분에서도 크게 하락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2분기에 움직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NF는 이 중화권에서의 움직임은 다소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본토, 이 중국에서의 움직임은 다소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MLB, 홍콩 같은 경우에는요, 내수 경기 위축으로 좀 부진한 흐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하지만 3분기와 4분기에는 다시금 성장해 나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견조한 이 브랜드 수요 덕분에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 법인 내수 경기 위축과 전체적으로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2분기 흐름은 전체적으로 또 홍콩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패션 업계는 전체적으로 2분기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전통적인 비수기로도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는 오히려 하반기, 이 3분기와 4분기 옷의 단가가 높아지는 시점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에는 단가가 낮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름 휴가철, 이 휴가 계획으로 인해서 소비가 좀 줄어드는 시기라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는요, 고물가 그리고 내수 경기, 소비 침체가 글로벌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세 안에서는 이번 여름에 2분기의 움직임은 조금 더 이런 둔화된 움직임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2분기보다는 전체적인 3분기, 4분기에서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하반기, 그리고 FNF와 섬유의복, 이 패션적인 업황 자체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안에서 아무래도 이 3, 4분기의 흐름을 조금 더 기대해 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FNF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국내에서의 내수 침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에서 다시 한 번의 도약을 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이러한 흐름세 안에서 중국에서의 내수 경기가 좋지 않고 홍콩에서도 내수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FNF는 다시금 이 MLB의 성장으로 다시 디스커버리의 성장까지 엿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는 아무래도 중화권에서의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가가 올라가는 하반기와 중화권에서의 이 새로운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하반기와 2025년의 흐름이 조금 더 기대되는 기업이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F&F 디스커버리가 중국, 일본, 동남아에 진출, 연내 상하이 1호점을 매장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자,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WBD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 진출한다고 금일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요, 연내 상하이 1호점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약 100개 매장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장기 비전은 아시아 시장 넘버원 아웃도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아웃도어 이 시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도 발표한 바 있고요. 아웃도어 시장이 중국, 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상하이나 텐진 등 중상위권, 이 중산층이 몰려있는 이 동네들을 비롯해서 먼저적으로 아웃도어 시장이 커가고 있는 움직임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잭스미스 같은 한국 브랜드들과 룰루레몬들 같은 해외 브랜드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중국을 대표하거나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 아웃도어 브랜드나 의복 등들이 많이 유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서 F&F도 MLB 다음으로 이 디스커버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마케팅을 보여주면서 자리를 잡아갈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F&F 같은 경우에는 MLB의 해외 진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또 글로벌 패션 사업을 추가적으로 계속 크게 해왔고 마케팅과 최적의 시스템들을 구축해 왔다라는 평을 받고 있죠. 디스커버리는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 리딩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중화권으로 전개될 마케팅 활동과 시장 반응을 보면서 F&F를 다시 인식해야 된다, 접근할 필요가 그 지점부터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2025년 이 봄과 여름 시즌이죠. SNS 시즌까지는 매장 30개, 그리고 연말까지 매장 100개를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의 흐름과 중국 현지에서의 반응을 계속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다분하고요. 이 올해 실적의 경우에는 신규 라이선스 취득에 따른 실적 영향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지만 해당 이슈는 내년부터 주목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는 비수기, 계절적인 비수기인 2분기보다는 나은 실적을 보여주긴 하겠으나 전반적인 실적의 턴어라운드, 이 회복의 구간은 2025년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F&F가 현재 영업적인 이 영업 마케팅으로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연예인이죠. 변우성님을 또 모델로 채용함으로써 영업적인 부분, 마케팅 부분을 현재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모델을 채용함에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내수 경기가 계속 침체됐고 이 하반기에는 단가가 낮은 움직임들 때문에 기대치가 이하로 나타나긴 했지만요. 하반기 갈수록 이 국내 내수 소비에서의 실적을 회복하고 움직임을 보여줄지 또 추가적으로 내년에 있을 이 모멘텀들이 발휘되는 시기가 조금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 시점은 또 내년까지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현재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 F&F의 흐름이, 주가의 흐름이 오히려 현재적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이슈와 그리고 최대해 나올 수 있는 이 우려감들이 다 반영된 모습은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국내 내수 소비의 업황 부진과 이 패션 테마에 돌지 않는 수급과 거래량 때문에 하락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F&F 자체적인 성장 모멘텀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시점에서는 오히려 F&F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이 기회가 나타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FNF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실적이나 뭐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요, 제가 빠르게 또 정보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함께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FNF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